브레이크를 잡고 순간적으로 멈추면 자이로 효과가 사라져 바이크는 직진성을 잃게 되고, 동시에 관성력에 의해 앞 서스펜션에 변화가 생겨 무게중심이 변화하게 되고, 미세하게 틀어진 조향각으로 인해 회전력이 발생. 0.4초 만에 제꿍하는데 인간의 반응 속도는 0.25초. 라이더라면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게 만드는 그 소리 바로 제꿍입니다. 신호 대기하다가 주유소 들어가다가 혹은 멋있게 주차하려다가 아차하는 순간 내 소중한 바이크는 이미 바닥에 널브러져 있죠. 그때 우리는 내가 하체 운동을 더 했어야 했나, 내가 순발력이 부족했나 하고 자괴감에 빠지죠. 특히 라이더들이 여러 명 지켜보고 있다면 개쪽팔 순식간에 일으켜 세우려고 용을 쓰지만 그마저도 잘 안되고, 바이크랑 함께 넘어졌다면 몸과 마음도 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이크를 버티지 못하고 제꿍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 세울 수 있는 물리학적 임계점을 넘어갔을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바이크가 일정 각도를 넘어가면 절대 세울 수 없는지, 그 슬픈 진실을 유튜브 채널 돌아가는 소리인 약간의 수학과 물리 공식으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200kg짜리 바이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헬스장에서 200kg 데드리프트는 못하지만 바이크가 서 있을 때는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무게중심이 바퀴, 즉 받침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력은 바닥으로만 향하는 직진성이 있고, 이 힘은 타이어를 짓누르는 힘으로만 쓰이지 옆으로 돌리려는 힘으로는 쓰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다리가 체중을 버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이크가 기울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오늘의 핵심 빌런, 바로 모멘트 암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딱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언제 바이크를 그냥 놔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이크가 기울면 무게중심이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퀴와 무게중심 사이에 가로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가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멘트 암, 쉽게 말해 스패너의 손잡이 길이입니다. 여러분이 볼트를 풀 때 스패너 손잡이가 길면 힘이 엄청 세집니다. 같은 원리로 바이크가 기울수록 이 손잡이가 길어집니다. 즉 바이크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넘어뜨리는 힘을 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공식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왼쪽은 여러분이 버티는 힘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힘이죠. 오른쪽은 중력이 바이크를 넘어뜨리려는 힘입니다. 여기서 다른 건 다 고정값입니다. 바이크 무게, 중력, 무게중심. 문제는 바로 요 녀석 사인 세타입니다. 각도가 커질수록 이 사인 값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말로만 하면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5도 기울었을 때 필요한 힘은 약 10kg이고 15도 기울었을 때 필요한 힘은 약 30kg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30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사인 30도는 0.5입니다. 갑자기 60kg 이상의 힘이 필요해진 겁니다. 60kg 정도면 데드리프트 좀 치면 들 수 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경기도살입니다. 아까 공식 왼쪽 기억하시나요? 바이크가 30도나 기울면 여러분의 자세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팔은 펴져 있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주위 사람들은 쳐다보고 심리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힘을 못 쓰는 난처한 자세에서 60kg, 70kg의 쇳덩이를 들어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이건 헬스장 바벨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바이크가 미워지고 두려워지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패배감, 기병과 바접의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한시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바이크가 수직에서 시작해서 기울다가 한시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 키 175 라이더를 기준으로 기울어진 바이크의 핸들바가 골반과 허벅지 중간쯤 위치할 때, 핸들이 낮은 알차나 네이키드의 경우 무릎이나 정강이를 때릴 때, 이때가 바로 물리학적 임계점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인 겁니다. 이 각도를 넘어가면 아까 말한 모멘트암이 너무 길어져서 중력이 만드는 토크가 인간의 관절이 낼 수 있는 토크를 넘어섭니다. 이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15도까지는 바이크가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서스펜션도 움직이고요. 하지만 30도를 넘는 순간 바이크를 세우려는 힘보다 관성력이 월등히 높아지며 거의 자유낙하하듯 바이크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는 못 세우겠는데? 는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이 들었다. 넘어가는 순간의 그 쎄한 느낌, 이미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그 느낌, 저도 몇 번 느껴봤던 그 느낌을 이겨내고 바이크를 세웠다.
해봤다면 입토바이 할 때마다 마 내가 땅바닥에서 일으켰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느낌.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 꿈을 막으려고 끝까지 핸들을 잡고 용을 씁니다. 안돼 내 가울 내 머플러 하면서요. 하지만 오늘 배운 공식이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그냥 놔둬라. 억지로 버티면 저처럼 허리 디스크 터지고 인대 늘어나고 수리비에 병원비까지 더블로 나갑니다. 바이크는 부품 사서 교체하면 되지만 여러분의 허리는 부품이 없습니다. 나이 더 들면 요양병원으로 직행. 마지막으로 멈추면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미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면 최소한 견적이 작게 나오는 방법은 임계점을 넘었다 싶으면 그냥 넘기겠다 마음 먹으시고 최대한 천천히 놔두세요. 제 꿈 상황이 다 다른데 이것 말고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지 않으셨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꿈 없는 안전한 라이딩을 같은 라이더로서 기원합니다. 내일도 살아있으십시오. 지금까지 잉어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